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성주원입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90% 이상의 효과를 냈다는 소식에 인터넷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에서 한국판 뉴딜 선도기업 중 인터넷 산업군 내 10곳으로 구성된 KRX 인터넷 K-뉴딜 지수는 전날보다 3.72%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수에 속한 10개 기업의 합산 시총은 88조 5,283억 원으로 하루 새 4조 663억 원 줄었습니다. 올해 들어 하루 기준 최대 감소폭입니다. 다만 인터넷 기업들 주가가 단기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전 부문이 인터넷과 결합하는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발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46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113명, 해외 유입이 33명입니다. 이로써 나흘째 100명을 넘긴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올해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그린 수소 관련 사업을 기획했지만 결과적으로 단 한 푼의 예산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4차 추경 때 신규 편성한 그린 수소 생산 및 저장 시스템 기술 개발 사업 예산 40억 원은 현재까지 한 푼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신산업 융자 예산 200억 원과 신재생 전용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 예산 30억 원도 현재까지 집행 금액이 0원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금 집행을 위한 정식 법적 절차를 밟는 데 석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현재 자금 집행할 업체를 선정한 상황이고 이달 중 100% 실제 예산 집행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고용 한파가 이어지면서 10월 취업자 수가 6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8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2만 1,000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이후 최대 감소폭이며 감소폭은 2달 연속 확대됐습니다. 취업자 수는 8개월 연속 감소해 지난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최장기간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통계청은 제조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됐다면서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 영향으로 교육 서비스, 도소매에서 감소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무역액 1조 달러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미중 무역 갈등 여파로 세계 교역 여건이 악화된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출액과 수입액을 더한 무역액은 7,98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8.4% 감소했습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무역 1조 달러 달성은 불가능합니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수출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넘으려면 수출과 수입이 함께 늘어나야 하는데 최근 저유가 기조 등을 고려했을 때 1조 달러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국내 주요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 9일부터 주택 관련 대출을 내줄 때 적용하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기준을 한시적으로 강화하고 대출 상품 우대금리도 연말까지 낮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오는 16일부터 모기지 신용보험 등 일부 주담대 상품 판매를 중단합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연말을 앞두고 대출 상품 판매 중단과 금리 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엔 성주원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